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자, 2월 2일은 콩이 날이기도 하죠. 이게 개미 콩이 이게 콩이 이런 발음 발음상 좀 해학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을 해갖고 어, 콩이 날이라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계 습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 두 기념일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그 이제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2월 2일인데 오늘은 그 대한민국 최초의 그 이제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박,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이죠. 저와는 뭐 저보다는 그 이제 선배입니다. 3년 선배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서강대학을 그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간혹 가다 어떻게 신촌 노타리에서 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어, 그 이제 특히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저도 전자공학을 그 이제 전공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는 공대에 그 이제 여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 한 과에 뭐 두세 명 정도, 많으면 두세 명, 아니면 뭐 한두 명, 뭐 이런 그 이제 숫자를 보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공과대학, 공학을 전공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네. 어, 어딘지 모르게 이제 공학 하면은 그 이제 남자들의 영역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뭐 이런 거에 관련되면 이제 여성들의 영역. 뭐 그렇게 이제, 누가 뭐,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눈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음, 1970년 그 이제 초죠. 1970년 초인데, 그러니까 70학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74년에 졸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신촌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조우할 기회도 없었고, 그때 당시 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그 이제 학생이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뭐, 그건 뭐 그때 당시에 그 신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보고, 오늘이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제 생일로 지금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야 이건 뭐 보수 뭐 요즘 그 말 뭐 극우 뭐 이런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떤 그 보수냐 아니면 그 이제 반대 진영이냐 그런 그 어떤 이념적인 것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놓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그 일대기 그리고 현재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 뭐 민감한 이야기를 뭐 제가 마구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근자가 이게 무궁화 근자죠. 음, 그 동생이 박근영인 걸로 봐서는 돌림자 같기도 한데, 근데 여성이란 말이에요. 아들인 박지만. 그렇게 보면 또 돌림자가 아닌 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1952년 2월 2일, 바로 오늘이 이제 태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을 지냈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15대부터 19대까지 5, 6, 7, 8, 9, 5선 의원을 했네요. 좀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이제 그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이제 역임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부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부녀 대통령이죠. 최초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저런 형태의 대통령이 나오기는 좀 어떤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드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본관은 고령박 씨네요. 그리고 이제 대구 출생으로 돼 있네요. 예.
자, 5대에서 9대 대통령인 박정희 예, 대통령의 차녀이자 유경수의 이제 장녀. 이 얘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 유경수 여사와 인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제 전처에 인제 예 그 소생이 인제 한 명 있었죠. 예. 음 그러니까 인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째 딸이지만 유경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제 첫째 딸 장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3년 이래로 인제 청와대에서 성장을 했다. 그다음에 1970 년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 1974 년에 인제 졸업을 했다. 예. 아까 혹시 제가 신촌 로타리에서 혹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 얘기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수가 없었네요. 어 물론 이제 신분이 인제 대통령의 그 이제 영예였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겠지만은 2 월생이기 때문에 인제 한 해 일찍 인제 학교를 이제 들어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70 년에 입학을 해서 인제 74 년에 인제 졸업을 했으니까 74년 2월 달에 통상 졸업을 하죠. 제가 74년 3월 입학이기 때문에 음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으네요 시기적으로. 자, 그다음에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후 1979년 10월 26일 11.6 이전까지 퍼스트 레이디를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4 년에 졸업을 하고서 인제 뭐 뒤에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프랑스로 인제 유학을 떠났죠. 그런데 어 유경수 여사가 인제 1974년 8월 15일 날 문세광이 쏜 그 흉탄에 인제 피격이 돼서 인제 어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인제 그 유경수 여사가 서 있던 자리가 인제 빈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20대 인제 중반 어 그 나이에 인제 아버지 대통령 옆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섰던 자리에 대신 섬으로 인해서 인제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인제 됐던 거고 그 역할을 인제 충실히 인제 수행을 했던 겁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그러니까 12.6 이죠. 79년 10월 26일 날 인제 김재규가 춘 쏜 어 흉탄이죠 그것도. 흉탄에 의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뭐 사실은 부모를 다 잃게 되니까 인제 고아 신세가 됐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뭐 그야말로 살 집도 있고 청와대지만 뭐 먹는 거 걱정 없었을 거고 참 그랬었는데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와서 인제 정수장학회 이제 이사장을 인제 역임을 했는데 이 정수장학회라는 게 박정희의 정자하고 유경수의 수자를 따서 정수장학회입니다 저게. 자, 인제 그렇게 이제 초야에 묻혀서 인제 쭉 지내다가 1998 년에 이해창 음 그 당시에 그 당대표죠. 당대표. 네. 그때 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신한국당이었는지 아니면은 한나라당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창이 권유를 해서 인제 정계 입문을 하고 15 대부터 19대 국회의원 5 선을 연임을 했어요. 2004년 3월 12일 날 노무현 탄핵 시 극심한 역풍이 불고 차떼기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3월 23일 날 임시 당대표가 된대요. 예. 뭐 2004년 일이니까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 인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죠. 탄핵을 하고서 인제 거꾸로 역풍이 불어서 인제 그때 인제 노무현 쪽 그쪽 당 소속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을 많이 됐어요. 그때도 그 민주당이었나요? 네 이름이? 어 그러나 그때 당선된 그 인제 국회의원들을 탄돌이라고 해서 탄돌이. 탄핵돌이라고 해서 탄돌이 줄여서. 뭐 그건 인제 상대당 얘기였고 이쪽 한나라당에서는 또 이게 또 일종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임시 당대표가 돼 갖고서 어 그 인제 선거를 치른 거죠. 탄핵의 역풍이 불었지만 그래도 121 석을 인제 차지를 한 거예요. 상당히 그때 선전을 한 겁니다. 17대 총선에서. 그때 인제 천막 당사가 인제 현실화됐던 거죠. 여의도 그 허허 벌판에다가 인제 천막을 세우고 그쪽으로 당사로 서 그 당무를 거기서 보면서 인제 정치를 인제 진두지휘했던 참 그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뭐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2006년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재적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고 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죠. 저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죠. 예.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정계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때입니다. 2005년 박근혜 체제에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모두 이겼어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장애투쟁으로 3개월 만에 사학법을 재개정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때 사학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장애투쟁을 했죠. 그래서 좀 지금 어렴풋한 기억인데 저도 그 반대 집회를 하느라고 영등포 역 역전 앞에 거기 가서 이제 뭐 집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자, 2006년 5월 20일 날 지방선거 유세를 이제 하는데 문구용 칼에 이제 완전히 피습을 당했죠. 그래서 안면에 깊은 자상을 입어요. 자, 저 자자라고 하는 것은 칼에 이게 칼로 긋는다라는 그 자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찔러서 살이 싹 베어지지 않고 쭉 이제 찢어지는 그 이제 형태의 상처는 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커터칼이기 때문에 문구용 칼이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걸로 살이 싹 베었을 때는 어 그거는 베일 자자죠. 자상이라고 인제 그 이름을 붙입니다, 상처에. 참 최근에 이상하게 인제 그 정치인에 대한 그 이제 테러가 인제 자꾸 일어나는데 음 어찌 보면은 이 박근혜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그 입었던 그 자상에 비해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그 우중한 건 아니지만 뭐 어찌 됐든 어 별 그 인제 방어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인제 그게 칼이 됐든 뭐 돌이 됐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피습을 당했을 때는 사실은 그 뭐 방어할 시간과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어찌 됐든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 때 당시에 저렇게 테러를 당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5% 인가 그렇게 쫙 또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지방선거에 나왔던 이제 후보들은 이제 그 덕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당대표죠.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인제 그 수술 후에 깨어나면서 "대전은요." 라고 한마디 했다라고 해 갖고서 참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됐던 그런 추억이 인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였지만 MB에 석패를 했다 돼 있습니다. 물론 저때 그 전당대회장인 저도 있었지만은 '뭐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어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인제 그때 이제 졌더라고요. 참 여론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그런데 음 굉장히 그 허탈했죠, 졌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인제 내세운 그 정책 공약이 인제 줄부세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그다음에 법치를 세우자. 줄부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인제 우선시하는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그 인제 예 어떤 이념적인 그 예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 이제 그게 인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신자유주의자 네오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분배보다는 그 하는 것을 이제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를 인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의 인제 어떤 이념을 소지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8월 달에 인제 경선을 했어요. 경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일반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지만은 한 표를 실제 5표로 환산해서 합산한 여론조사 때문에 인제 뒤집혔죠. 이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표를 5표로 환산한다라는 거. 물론 그 환산 기준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제 어 그 뒤에 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결과가 딱 발표되는데 전당대장이 사실 술렁거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자기가 졌음을 깨끗하게 승복을 했어요.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그 당시의 감정을 다 이렇게 억누르고서 그런 음, 뭐 어떤 그 감정의 요동 없이 아주 뭐라고 할까? 지금 정말 깨끗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딱 이제 졌음을 갖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008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박근혜 계열 정치인들이 대구 공천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박근혜 계열 이게 친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이 친박 연대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좀 신기한 현상이었는데, 하여튼 친박 연대라는 이제 또 다른 그 당이 탄생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또 당선이 많이 됩니다. 또 이게 참. 예, 하여튼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접어두고요. 2008년 6월달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일어나갖고 어, 뭐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그 저때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서 저 현장을 저도 직접 봤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진짜. 거기를 그 일본에서 온 일본 동경 도의원인가? 이 사람이 들어와 갖고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어, 그 시위 현장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60년대 일본의 그 적군파 얘네들이 뭐 막 이 사회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뭐 테러를 자행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혹시 느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때 이 박근혜 이때 당시는 뭐 의원이죠. 박근혜 의원이 이제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쇠고기 수입하는 광우병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이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2010년 3월 26일 날 이제 천안함이 폭침이 되죠. 예, 이 천안함이 그 이제 백령도 인근에서 이제 두동강이 나는 그런 그, 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를 이제 포격을 하죠. 저는 그때 저때 철부 깜짝 놀랐습니다. 어, TV 화면을 보니까 어, 연평도라고 하면서 뭐 포격을 받아갖고 막 불에 타면서 연기가 나는 이런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아니 이게 지금 2010년에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만큼 물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거죠. 골목 대장들이 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힘이 약한 쪽이 두드려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뻔해요. 국민학교 애들 그 노는 거나 국가 간 전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주어 터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얕봤으면 이제 저때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되죠. 자, 이때도 정말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지만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음, 저 때가 어, 오세훈 시장이 그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죠. 저때 당시 당대표가 홍준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홍준표가 사퇴를 하니까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박근혜 의원이 이제 저기가 임명이 되죠. 자, 그리고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역시 선거의 여왕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다음에 2012년 12월 19일 날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6%로 당선이 됩니다. 참 저것도 신기한 거예요. 51.6%라고 해서 5.16이잖아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을 일으킨 날짜가 5월 16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5.16 군사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5.16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데타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서 2013년 2월 25일 날 18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다음에 1987년 개헌 이후 지금 이제 87 체제라고 이제 그러죠 우리가 바로 이제 6공화국 헌법입니다. 이게 최초의 과반을 넘은 대통령이다. 이 과반 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과반 넘은 대통령이 음,
자 어찌 됐든 뭐 최초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예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다. 그동안에 보면은 뭐 또 군인들이 많이 인제 집권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상업이라든가 뭐 정치 뭐 이런 쪽에 인제 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공계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독신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아 인제 혼자 결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제 독신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국정을 흔드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저 당시에 저도 해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다.' 할 정도로 인제 사건들이 인제 터트리는데 저게 어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건도 일어났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만들어진 그런 사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탄핵 저건 만든 거죠 사실은.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2013 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전복 사건이 2014 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제 기억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사건 현장에 직접 뛰어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인제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 숨지고 하는 위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저 사건 현장을 갔었죠. 가서 음 그 수습하는 거를 어떻게 인제 음 좀 가서 인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인제 돌아온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메르스 또 사태가 여기 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이터리 신드롬인가 그래서 저게 메르스입니다. MERS죠. 저 때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치손 게이트가 인제 그다음에 또 인제 일어납니다. 2016 년에. 이제 그러면서 인제 저게 탄핵으로 인제 연결이 돼 갖고 제가 12월 9일 지난해 12월 9일 그 탄핵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음 그 탄핵의 사유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그 헌법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서 대부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 "헌법 소위지가 없었다." 해 갖고서 그걸 인용해 버려 갖고서 인제 대통령 파면 이렇게 인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어찌 됐든 이 탄핵이라는 거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는 거고 음 하여튼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탄핵에 대해서는 뭔가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이제 그 재평가를 해야 되는 재심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제 탄핵이 돼서 인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죠. 2017년 3월 31일 날 서울구치소에 인제 수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10월 16일 날 구속 기간이 또 연장이 되죠. 아마 별건 수사를 또 빌미로 해 갖고서 인제 구속 기간이 인제 연장이 되면서 그리고서는 인제 사실 나오질 못했죠. 어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자주가 그렇습니다. 입에 담기가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다음에 2017년 11월 3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출당을 시켜 버립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가 홍준표예요. 음 음 그 이전에 인제 사실은 인제 홍준표가 대선에 출마했다가 인제 거기서 지죠. 예. 그리고 당대표를 했는데 어 참 저렇게 강제 출당을 시켜 옳았던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홍준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2018년 7월 달에 어 형벌은 총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0억 원. 뭐 10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저 돈은 어떻게 갚겠어요. 22 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자 어찌 됐든 2021년 12월 달에 사면 복권이 인제 됩니다. 그리고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인제 어 취임식장에 인제 참석을 했죠. 예. 어찌 됐든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아서 그 서울 성모병원인가 여러 차례 입원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옥중 서간집을 또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하여튼 현재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택을 구입해서 이제 거주를 하네요. 저 자택으로 그 들어가는 날도 누가 또 수주병을 던지는 바람에 그것도 일종의 테러입니다. 직접 그 수주병이 맞질 않아서 그런 거지. 정말 뭐 어, 칼로 긋고 그다음에 돌로 때리고 그다음에 뭐 수주병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뭔가 참 받아들이기가 그냥 언짢습니다. 사실은 어, 뭐 법치국가 말은 뭐 좋게 그 하는데 과연 법치가 실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마치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 하에서 진짜 이 나라의 어떤 그 법과 질서가 없는 것 같이 그런 혼탁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이 해외 이제 출국할 때 통상적으로 다 이제 대통령 부부가 이제 손을 흔드는데 대통령은 손을 흔들고 부인은 인사를 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은 이제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손을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편린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창조 경제. 다들 창조 경제가 뭐냐고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하여튼 창조 경제를 부르짖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 제가 그 지니 계수를 설명하면서 한미일 그다음에 유럽 뭐 이렇게 지니 계수를 이렇게 그 비교한 OECD 자료인가? 그걸 갖고 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불평등 지수가 미국보다 낮아요. 일본하고 비슷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회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갖고 정말 그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사회를 평가하는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불평등을 어 표현하는 지니 계수라는 그 이제 어떤 그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지니 계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아주 왜곡되게 심각하게 왜곡된 그런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을 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그 대북 원칙이 있어요. 주요 내용은 인제 다음과 같은데 이걸 일일이 다 그 말씀드릴 수가 없어 갖고 어 이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든 2013년 12월 5일날 12월 5 일이 아니죠. 2월 달에 취임을 하죠. 2월 달에. 뭔가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취임. 네, 2월 25일 날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2월 25 일. 네, 제가 그걸 오타를 냈네요. 그리고 2월 17일 3월 10 일자로 인제 탄핵이 인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어 대통령으로서 재임한 기간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인제 했죠. 시켜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석기를 인제 간첩 사건 인제 구속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북 쪽으로 보면은 인제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있어 갖고 우리 젊은 군인들이 양다리를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저때 그 북한에서 아주 거물급들이 3 명이 내려왔었습니다. 황병성과 하는 친구가 내려왔었죠. 그래서 우리 김관진 그때 대통령 안보실장이었나요? 하여튼 같이 뭐 마라톤 회의를 막 하면서 인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북한 애들이 검을 3 명을 내려보내면서까지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까? 상당히 그 의기일발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북한 쪽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야 뭐 음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을 폐쇄시킵니다. 저는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진이죠 말하자면. 적진인데 저 안에다가 우리나라 국민을 갖다 거기 데려다 놓고서 물론 뭐 "통행이 자유롭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한순간 뭐 나오는 길목을 막아 버리면 다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개성공단이라는 게. 물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개성공단 폐쇄한 걸 갖고 투덜 거리겠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적진 깊숙이 아군이 들어가 있는 곳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폐쇄시키고 그때 당시에 또 거기 있던 우리 인원이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차단하거나 인제 그런 일은 안 했죠 사실은. 뭐 국제적인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뭐 그 이후에 보면 뭐 우리 쪽 건물을 뭐 폭파시키고 뭐 별의별 그 일이 다 일어나는데 뭐 어찌 됐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평가를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소통 부재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근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정한 그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남자들 같으면은 뭐 남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 뭐 이게 청와대 불러 들이고 또 그다음에 뭐 같이 그 식사도 하고 해합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뭐 허허 웃고 이게 가능하지만 전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뭐 같이 술판을 벌릴 수도 없는 거고 이 여성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놓고서 또 뭐 소통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제 수첩공주라는 말이 있죠. 늘 수첩에 인제 메모를 하죠. 언젠가 그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인제 출마를 했을 때 그 수첩을 이렇게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많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빈 수첩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자 그러나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를 해 놓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전부 메모해 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그 두뇌는 분명히 망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는다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권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서 수첩공준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시기심에서 나온 얘기겠죠. 공주란 말은 또 글쎄요. 예쁘니까 붙이는 별칭 아닌가요? 네. 자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에 대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박근혜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어 5.16에 대해서 인제 저렇게 발언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면서 어 그 자꾸 인제 물어보는 거예요. 5.16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난 전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본인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 아버지가 큰 뭐 잘못을 저질렀든 아니면 무슨 일을 했어요. 그걸 놓고 평가하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나쁜 거죠. 나쁜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어찌 됐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직 눈 뜨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쪼끔 더 시간이 가야지 냉정하고 정확한 그런 역사적인 평가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5.16을 쿠데타라고 다들 그 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음 뭐 그 어 쿠데타의 정의를 보면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든 뭐든 저는 그게 힘의 흐름 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삼라만상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쿠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 말에 굉장히 또 반대를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명예 박사 학위를 인제 여러 개 이렇게 받았네요. 문학 박사, 이학 박사,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이학 박사. 예.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는 정치학 박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파리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파리 제6 대학에서 이학 박사. 네. 뭐 전자공학 이제
이공대 출신이니까. 파리는 뭐 무슨 대학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이름을 정하지 않고 저 1대학, 2대학 이렇게 이제 학교명을 이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저서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저게 옥중 그 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무에게나 그리움이 생기면 그건 그리움이 아니에요. 뭔가 특정한 그 추억이나 사건,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됐든 감동이 됐건 이렇게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리움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참 불굴의 투지가 보이는 그런 글이네요. 나의 어머니 유경수.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이고 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감정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회고 당연히 있겠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안쓰럽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뭐 대통령을 지냈다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의 어머니예요. 자,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예. 이것도 그 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거와 그 같은 맥락의 제목이네.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제가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네. 저런 후회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았겠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어, 경호를 안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납치를 하면 이건 또 참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과 생각에 제약을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반대급부로 아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야말로 배운 것 하나 없는 이 땅에 무지렁이 아버지를 둔 저로서는 아, 정말 한편 부러운 일면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소식이 또 있네요. 김종철이 쓴 박근혜 바로 어떤 내용인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2007년경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 제 박근혜 그때 이제 전 대표죠.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이 사진만 올려놓겠습니다. 정책 간담회가 끝나고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헤어스타일이 요때 약간 달랐어요. 이렇게 머리를 위로 이렇게 좀 세우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는데 뭐 여성 머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때는 뭔가 좀 머리숱이 많게 보이기 위해서 좀 약간 다른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이제 했었죠. 음, 뭐 저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괜찮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제가 꼭 대통령 당선되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음, 하여튼 뭐 박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자료가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려면 아마 한 1박 2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이걸 적절하게 함축시키려고 해봤더니 그거조차 사실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아까 그 육아업에 이제 자택을 구입해서 계시다고 그랬죠. 예, 아직 생존에 계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는 생각에 잠겨 계실 거라고 보아서 현존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야기를 절제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야기들 역사가 재평가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콩의 날이고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지난해에 방송해드렸던 이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새해가 이제 지나고 벌써 한 달이 이제 흘렀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도 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